반갑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유튜브 방송 액티비티 진행자 공국정입니다. 3월 셋째 주 엑셀러레이터 위클리 업데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위클리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름 우리 업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관심들이 있었는지 조회수가 쏠쏠하긴 했습니다. 오늘도 기대 걸고 재밌을 만한 뉴스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만한 뉴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닥 우리 업계에 재밌는 그런 신나는 뉴스가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한번 곁들여 보면서 뉴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계에 지난 3월 셋째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준비한 6가지 뉴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2일자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뉴스고요. 기초 지자체도 스타트업 육성, 강남구 첫 창업펀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남구가 관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강남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라고 하는 뉴스고요. LP로 참여한다라는 얘기겠죠. 구가 그러니까 시나 혹은 도 자체가 아니라 작은 군소 단위의 구가 창업펀드를 조성을 해서 창업가 발굴을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인즉슨 강남구는 출자금 10억에 200% 이상을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으로 GP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이 선정되는 GP는 벤처캐피탈로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창업의 지원 정책이 투자 연계형 지원 정책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휘발성 지원금 형태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창업을 지원하고 나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단 그 존재하는 거에 가치를 둔, 그러니까 소위 좀비형 기업들, 집시형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우리 창업의 공공 정책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걸 양성하는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책 기조의 변화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업 지원이 펀드형, 그러니까 투자 연계형 지원 사업들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기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에서도, 중기부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하의 여러 기관들에서도 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창업 지원 정책을 펀드 연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야 그런 펀드 운영하는 데 있어 신뢰성이 높은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거나 혹은 GP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엑셀러레이터도 이런 펀드를 적극 활용한 초기 창업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남구의 창업펀드가 비록 벤처 캐피탈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GP의 사업이겠지만 우리 엑셀러레이터들도 곧 이런 그 지역 중심, 지자체 중심의 혹은 창업가 가까이에 있는 펀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3월 13일자 머니투데이 소식입니다. 벤처 투자업계 모태펀드 직접 투자를 자제해야, 이런 제목의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지난번 엑셀러레이터 위클리 업데이트에서 중기부 장관 권칠승 장관께서 처음 이 벤처 투자 업계의 혁신단체 협회와 첫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에 두 번째 이제 벤처 투자 업계의 투자 기관들과의, 투자 플레이어들과의 이런 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간담회와 관련된 보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유독 머니투데이에서 발행한 자료가 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간담회야 권칠승 신임 장관께서 업계의 관계자들 만나는 자리니까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들으셨겠죠. 대부분의 보도 자료에서는 이제 건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확실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잘해보자, 혹은 제2 벤처 붐을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내용이 주였는데, 이 머니투데이 보도 자료에서는 이용관 대표께서 한 발언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태펀드가 직접 초기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자본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원이나 육성도 필요하다. 현재 같은 방식으로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전문성 측면이나 민간과의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지적했다는 게 보도자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작년, 재작년 이제 모태펀드가 엔젤 투자 계정으로 직접 투자를 나서기 시작하면서 업계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모태 투자라고 하면 어쨌든 정부기관 산하의 투자 주체로서 물론 민간의 성격으로 투자를 하긴 하지만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투자를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정확한 밸류에이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유연한 기준점으로 창업가에게 투자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야 그 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모태의 투자가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후속 투자라든가 혹은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갖춰야 될 혹은 투자자와 인연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이런 지원들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영역은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 산하 기관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푸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용관 대표께서 지적하신 모태펀드가 직접 투자하고 나서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공감도 되고 향후에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의견들을 청취를 하셔서 모태가 직접 투자가 하는 것이 아닌 모태의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 운영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이 더 활발히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 한국경제에서 나온 15일자 보도자료입니다. 창업 11년 만에 몸값 108조, 실리콘밸리 신기록 쓴 30대 형제. 엑셀러레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이 뉴스에 관심이 좀 갔던 이유는 실리콘밸리는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0년에 한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붐이 일어날 때 창업을 시작했고요. 거의 11년 가까이 그 생존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108조 규모의 몸값을 자랑하는 규모로 비상장의 형태로 이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리콘밸리니까 이런 테크 스타트업, 이 기업은 이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었고 초기 출발할 때부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Y 컴비네이터에서도 투자를 했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페이팔 출신의 그런 기업가가 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름 잠깐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 초기 출발할 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11년이 넘어가면서 끝까지 생존을 하게 되면서 108조 이상의 몸값을 인정받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생태계에 어떻게 생존하고 버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생태계 내에서 오래도록 자리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꼭 상장이라고 하는 가치 이전에라도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리콘밸리가 11년이 걸렸으니까 우리나라 어떻겠습니까?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하고 나서 2, 3년 혹은 5, 6년 안에 빛을 보겠다. 너무 긴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실리콘밸리가 11년이면 우리나라는 15년, 20년 생존하고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뉴스에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아까 페이팔의 마피아는 이제 피터 틸, 유명한 사람 이름을 제가 적어봤네요. 자, 다음 네 번째 뉴스는 경상일보에서 3월 16일자로 나온 뉴스입니다. 한국 스타트업 시장 ESG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걸로 영국 엑셀러레이터인 킥스타트 아시아가 한국의 ESG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ESG 관련된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 연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경상일보에서 나온 좀 접하기 힘들 만한 뉴스이긴 했는데 최근에 제 관심사는 ESG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다음 이 벤처 업계의 키워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ESG가 향후 이제 정치적으로나 혹은 정책 입안하는 분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릴 키워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엑셀러레이터들도 스타트업계를 평가하거나 스타트업계 투자를 바라볼 때 ESG라는 개념 혹은 ESG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최근에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제목에 ESG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졌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킥스타트 아시아가 ESG를 기반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성장시키겠다. ESG의 기준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는
기사였습니다. ESG는 계속 회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뭐 잠식이 되든 종결이 되든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이슈를 이제 무시해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이나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의 선한 기술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기술들이 가장 각광을 받을 대목이라서 ESG라고 하는 거에 우리 엑셀러레이터들도 다들 관심 있게 보시고 스터디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업계의 스타트업들도 설령 이쪽 분야의 스타트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ESG라고 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성장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엑셀러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코칭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뉴스를 선택해 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는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클럽하우스 수익화 첫발대다. 자체 호스트 모집 나서라는 겁니다. 네, 클럽하우스 굉장히 핫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SNS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나눠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가 확실히 이 업계의 새로운 그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면서 경쟁 모델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핫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뭐 클럽하우스를 해야 된다. 엑셀러레이터 협회 혹은 뭐 제가 클럽하우스를 하면서 이쪽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클럽하우스에 아직까지 관심만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아이폰이 없기 때문에 클럽하우스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그 슬픈 현실이지만 조만간 아이폰을 바꿔서라도 클럽하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변의 요구에 대해서 뭐 클럽하우스 뭐 그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이 안일함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클럽하우스가 현재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 혹은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공간 내에서 음성 서비스를 활용해서 많은 활동들, 많은 대화들, 많은 이런 커뮤니케이션들,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클럽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는 수익 모델을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지금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자체 수익 모델은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모셔서 그러니까 자체 호스트를 육성을 해서 그분 중심으로 인기 있는 이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클럽하우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라는 게 이제 최초 도입될 당시만 해도 그냥 그 몇몇 이런 그 매니아들 층만의 교류의 모델로서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좀 전문성 갖춘 이런 지식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 협회도 조만간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소식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 클럽하우스 관심도 가지고 있고 우리 엑셀러레이터들도 클럽하우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인데요. 17일자로 오늘자로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한솔, 일진, 교원 등 스타트업 육성 나선 중견그룹. 자, 중견 대기업이 스타트업 발굴하는데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라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초기 창업가를 발굴하고 투자하는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중견 대기업들이 결국 그 새로운 혁신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내부적인 R&D나 내부적인 TF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을 투자라는 개념에서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소속시키게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솔이나 혹은 교원, 일진 등등도 중견그룹 이들조차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 발굴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 엑셀러레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기업이 향후에 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나서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라 예상이 듭니다. 앞으로 아마 더 많은 대기업들, 우리 중견 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그 콜라보레이션,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도 우리 엑셀러레이터들도 중간 M&A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제일 큰 모델로 중견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M&A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멀리 봐서 참여하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참여도 하고 제안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M&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M&A 물건을 가진 구매자, 그러니까 매도 기업과 매수 기업을 중간에 M&A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매도 매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그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저희 엑셀러레이터가 갖춰야 될 하나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M&A가 아주 그 규모 있는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을 이렇게 완전 인수합병 한다도 될 수 있지만 초창기의 스타트업이 시장을 판단하고 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M&A라고 하는 컨셉으로 그 기업과 콜라보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엑셀러레이터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역할로서 엑셀러레이터의 엑싯을 좀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하고 있는 M&A 프로젝트라든가 혹은 주변에 이런 그 기업향 M&A 플랫폼들을 많이 우리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6개 정도의 뉴스로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매주 한 6가지 정도의 뉴스를 준비를 할 텐데 이슈화 될 수 있을 만한 혹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리 위주로 해서 이런 뉴스들, 보도자들을 찾고 있고요. 그런 자료 혹시 제보할 만한 게 있으면 많이 좀 제보해 주시고, 또 혹시나 제가 설명하고 있는 혹은 제가 짚어내는 이 의미가 왜곡되거나 다소 편향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하고 정정을 하거나 편중되지 않게끔 또 좋은 또 자료들로 또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엑셀러레이터의 위클리 업데이트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